오늘도 유진투자증권의 윤명진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이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또 우리 증시가 전략 후강을 정말 여실히 보여줬잖아요. 네.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지금 어떻게 출발하고 있죠?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1% 정도 네. 올라 있고 하이닉스도 1% 정도 올라 있고요. 네, SK 스퀘어는 지금 0.6%, 0.7% 정도 올라 있고,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 있는 것들은 종목별로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이제 원전 관련돼 있는 네. 한국전력이 2.3%, 뭐 한전기술이 약 4%, 두산에너빌리티가 4%, BHI가 4.2%, 현대건설이 5.5%,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개장 상황과 프리마켓 상황은 미증시 짚어보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고요. 그럼 간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저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 주요 지수 앞선 정규장에서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3%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고요. S&P 500도 0.3%, 나스닥은 0.66% 올랐습니다. 체크포인트 1 바로 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는 정말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점점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란과 오만이 임시 합의안을 논의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이 조금 다시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유가는 나란히 하락했고요. WTI가 80달러 후반, 브렌트유가 87달러 초반에서 이렇게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란과 오만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 항로와 또 기뢰 제거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러시아 국영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에 도달했고 또 수일 내 이런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양측 미국과 이란의 공식 확인은 아직이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미 국채금리도 같이 나란히 내렸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대표적으로 7bp 하락해서 4.625%에 거래가 됐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떨어진 모습입니다. 다만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높은 국채금리가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압박해왔던 만큼 이번 유가 하락이 금융시장에 안도감을 주고는 있지만 불편한 요인들이 몇 개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입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부과한 관세에 맞서서 동일한 수준의 대응 관세를 내놓는 동시에 무역 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캐나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우선 카니 총리는 미국 측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제조업 등 캐나다의 핵심 산업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이 보복 관세를 기존의 2배 높여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미국산 우유, 가구, 의류에도 새롭게 50% 관세를 부과, 여기에 비디오 게임 콘솔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50%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았던 소식은 미국 소비자의 경기 자신감을 보여주는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집계하고 있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2개월째 하락을 했다고 해요. 89.4로 시장 전망치였던 90.2도 밑돌았다는 점이 조금 불편했던 요인으로 꼽혔고요. 비교적 오늘은 그래도 간밤 잔잔했지만 드디어 내일 기다리고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 정도에 실적과 함께 6시면 어닝콜이죠. 네. 어닝콜이 시작이 될 텐데 이 부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이 이제 현재 예상하고 있는 이 매출과 EPS 수치이고 3분기 가이던스도 저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확인해야 할 부분 4가지를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마진 75%를 사수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총이익률, 마진율이 74.9%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때 엔비디아가 2분기 가이던스로 74.9%에서 풀마 0.5%포인트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AI 주력 제품을 기존 블랙엘에서
베라루빈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서 이 원가 부담에 따른 마진 훼손 여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베라루빈이 이제 앞으로 실적에 끼칠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인데요. 지난달부터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플랫폼인 베라루빈의 초기 양산과 또 출하에 나선 만큼 이 3분기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서 베라루빈이 실적에 끼칠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 정부의 H200 칩 수입이 허용이 됐는데 이게 전체 매출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네 번째로는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내년 이후 AI 자본 지출 수요 확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만큼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젠슨왕의 발언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대규모 AI 투자가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라든지 수익화로 이어지는지가 확인이 되면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주에도 반등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닝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저와 함께 미국 증시 간밤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미국 증시에서 뭐 네. 따로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바이오가 좀 네. 괜찮았다. 그리고 일단 계속해서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인 금리랑 이제 유가가 네. 조금은 해소가 되는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주가도 조금 더 올라갈 뭐 방향성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티셔츠. 어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전문가님이 착샷 직접 입고 나오셨어요. 네. 약간 노트북에 가려졌는데 네. 저렇게 생겼고요. 아니 티셔츠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댓글 이벤트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해당 티셔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조금 더 빠져가지고 지금 강보합선에 일단 머물고 있고 지금 오늘은 일단 원전 관련돼 네.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 일부 조금 상승 추세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 통신 장비 쪽에서도 일단 조금은 플러스가 몇 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 것 같고 일단 장 개시해봐야지 네. 정확히 뭐 오늘 이제 강한 좀 매수세가 들어올지를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장 열리면 한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미국 증시에서 추가로 보셨던 것들 있을까요? 제가 스페이스X는 네. 그 키워드만 보고 정확히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네. 우주 항공 섹터는 좀 우리 시장에서 지금 어떻나요? 우주 항공 섹터들도 지금 썩 좋진 않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엔 잘 보진 않지만 네. 어쨌든 뭐 스페이스X 상장되고 나서는 거의 반제로 소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잘 보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내용이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일단은 지금 뭐 지지선에서 일단 조금 머물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기업이 뭐 좋아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시장이 같이 올라가니까 덩달아 올라가는 네. 그런 영향도 있어가지고 지금 정도면은 이제 방향성을 좀 위로 한번 또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네. 개장 10분 남기고 네. 준비해 주신 자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이전 코스피 일봉부터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일봉 보시면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21선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지켰고 일단은 5일선과 11선이 만나는 지점까지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뚫고 올려서 6,850포인트 위로 이제 얹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추세가 좀 바뀔 수 있다.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수급으로 보시면은 외국인이 어제 4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 날도 이틀 전에도 3조 8천억 정도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하고 일단은 기관 쪽에서 뭐 번갈아 가면서 좀 받아주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어제는 이제 기타 법인 쪽에 보시면은 금액이 좀 많이 찍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네. 1조 5,8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해가지고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다 네.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이번에 코스닥의 일봉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1선 잘 지켜줬고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인 이제 5일선 위로 조금 안착을 해주는 모습인데 어제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선방했던 또 하루였고 그만큼 일단은 뭐 장이 일단은 좋다, 장이 세다는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제는 좀 특이했던 게 외국인들이 이제 이틀 동안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1,3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틀 전에는 3,2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네. 최근 이제 7월 말부터 한번 쭉 보시면 7월 말부터 이제 시장이 좀 돌려 세우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쭉 보시면 외국인들이 뭐 이틀 연속으로 샀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단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와 줬기 때문에 네. 조금 추세적인 변화가 좀 있는 거를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11선 위로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61선 위로 올려주는 것도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약 한 8,500포인트, 85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선을 조금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를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미국 장에서도 일단 바이오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였었고 전일 우리나라 장에서는 소부장 단이 조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오늘은 뭐 바이오가 올라가든 뭐 소부장이 올라가든 뭐 로봇이 올라가든 네. 어떤 게 올라가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코스닥을 땡긴다고 치면 솔직히 지금 바이오 쪽이 올라주는 게 뭐 알테오전이 지금 시총 1위다 보니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총 2, 3위로 있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뭐 보합권 정도 아니면 플러스 1, 2% 정도로만 잡아줘도 충분히 코스닥은 지수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정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네. 어제 제가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25만 원 선을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다행히 오전에 조금 매도세가 강하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 반등이 좀 나오면서 어제는 좀 밑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일단은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어제 1조 3천억 정도 일단 순매도를 했고요. 이틀 전에도 2조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제 3천억 정도 매도를 했으니까 합산해 보면 어제 한 1조 6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이틀 동안 이제 강한 매도가 외국인 측에서 좀 나왔으니까 이제 앞서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들어왔던 단기 물량들은 좀 빠져나갈 사람들은 빠져나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직 삼성전자가 일단 10월 말에 또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이사회도 열어가지고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뭐 배당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뭐 저희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네. 하지만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년 1월달에 있을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규모의 대규모 주주 환원책들 이런 것들은 일단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쪽 주주 환원 쪽보다는 주주 환원으로 지금은 이제 뭐 임직원들 이제 그 줘야 되는 그 물량들이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은 뭐 일단 하방을 조금 받쳐주는 그 정도 흐름은 나오고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보통주 200만 주를 일단 자사주 매매 신청을 어제 했습니다. 네. 예, 그거까지 한번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기준으로 한 금액은 한 5천억 정도 되는 규모였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이번에 SK 하이닉스 일봉입니다. 제가 또 하이닉스에서는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또 170만 원 네. 선인데 어제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170만 원에 조금 못 미쳤지만은 또 NX 시장에서 조금 더 땡겨주면서 일단 170만 원 선 일단 맞추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일단 외국인들은 어제는 2조 2천억 조금 못 미치게 순매도했고 이틀 전에는 1조 7천억 조금 못 미치게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하이닉스에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 뭐 생각보다 좀 서프라이즈였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뭐 동시에 들어왔던 그런 바스켓 매매 물량들이 일부는 좀 털려서 나갔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기타 법인 쪽으로 지금 순매수 잡히는 게 SK 하이닉스
법인 명의의 네. 계좌일 겁니다. 이게 지금 1조 원씩 계속 지키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일단은 예정은 65만 주. 어제 기준으로 하면은 1조 500억 정도가 되는데 네. 오늘도 65만 주 일단 매수를 신청한 내역이 있으니까 요 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70만 원을 조금 지켜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결국에 이제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게 이제 상승 추세로 변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장기 평선에서 계속 걸려 있는 모습이니 이 강한 매물대를 잘 뚫어가지고 다시 올리면은 그 위로는 200만 원, 230만 원까지 또 열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 네. 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뭐 차근차근 뭐 30만 원, 40만 원 단위로 천천히 이제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일단 주주 환원체 뭐 실망이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좀 매물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일은 아무 이상이 없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도 합칩스 2026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다음에 어제도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베라루빈이 뭐 얼만큼 이제 예전 네. 모델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은지에 대해서 발표도 했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다음 디램 가격도 이제 1단위로도 지금 계속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벤트라고 하면 뭐 당연히 실적이 있겠지만 이제 HBM 관련돼 있는 LTA 계약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를 챙기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 쪽은요? 네, 소부장 쪽도 좋죠. 이번에 네. 보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이제 팹을 한 기씩 더 건설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뭐 FCF에서 조금은 뭐 자기들 쓸 거는 좀 빼놓으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다 보니까 이제 공장 건설을 조금 더 추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전공정 뭐 안에 클린룸부터 해가지고 전공정 뭐 후공정 뒤에 가서는 나중에 소재 뭐 부품 이쪽까지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HBM4가 이제 12단이었는데 16단으로 이제 더 적층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뭐 12에서 14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냥 딱 나눠버리면 이제 33%, 뭐 3분의 1이 증가를 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만큼 이제 뭐 필요한 웨이퍼도 더 많을 거고 16단으로 더 많이 쌓으면 우리가 젠가를 하더라도 높이 쌓으면 무너질 확률이 많잖아요. 네. 뭐 높이 쌓으면은 반도체도 HBM도 마찬가지고 수요율이 조금 안 잡힐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웨이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이오테크닉스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웨이퍼 안에서도 이제 어닐링 장비라고 해가지고 레이저로 이제 탁탁탁 뭐 지져가지고 네. 구멍을 뚫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또 잘 하는 기업이니까 그런 기업들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판도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좀 더 많이 쓰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제 심텍도 이제 뭐 그 대규모 이제 수주 관련해서 공시가 또 나왔었고 결국 이제 소캠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렉에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뭐 모듈들, 소캠 이런 것들도 같이 집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부장단에서도 약간 네.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이오테크닉스랑 네, 뭐 그다음- 소캠 네, 하는 쪽들 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심텍 쪽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뭐 원익 IPS 같은 것들도 장비 네. 주지만은 일단은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10만 원에서 한 12만 5천 원, 11만 2,500원 사이 정도 일단 좀 박스권에 있는 상태라서 요거가 이제 나중에 돌파가 되면 그 위에서 오히려 매매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개장을 해서 네. 빠르게 잠시 목 좀 축이시고 네.
네,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0.23%, 57%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6,704포인트, 코스닥이 0.43% 하락한 823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반면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259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소량씩 조금 팔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삼성전자가 0.19% 강보합권 25만 7,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반대로 조금 약보합권에 움직이면서 167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스퀘어가 2% 가까이 빠지면서 104만 2천 원 선, 삼성전기 3%대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도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네요. LG에너지솔루션이 1.29% 하락한 34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가 각각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5% 빠지는 움직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0.45% 상승, 방금 말씀 주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가까이 빠지면서 11만 11,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지금 또 지수가 강보합권으로 바뀌었네요. 오늘은 네. 약간 좀 보합권에서 움직일까요? 일단 저는 일단 플러스로 일단은 마감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조금만 더 살펴보면 어제 네. 이제 로멘텀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어가지고 네. 대한광통신이라든지 빛과전자, RF 멀티리얼즈 이런 것들도 조금 플러스가 나 있는 상태에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유가가 빠지다 보니까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좀 많이 빠집니다. SK 이노베이션이랑 이제 S-오일이나 이런 이제 정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빠지는 거 네.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일단은 어제도 조금 이야기가 나왔던 게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조금 이야기가 나왔던 기사들이 있습니다. 네. 뒤에서 조금 더 알아보긴 하겠지만 2차 전지 쪽도 한번은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분위기 보는 상태라서 9시 반, 10시 반 사이까지는 시장 색깔이 이제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혹시나 지금 이런 장에서 지금 이 시장 이 순간에서 네.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천천히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빠지면 빠지는 거 확인하고 이제 움직이셔도 되는 거고, 네. 오른 거를 반드시 바로 따라잡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지금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5% 정도 올라가 있고, 나중에 뒤에서 조금씩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돼 있는 내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 4시부터 해가지고 제 12차 정기본도 일단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2차 전지 섹터부터 다시 이어서 네. 보도록 할까요? 2차 전지는 전에도 한번 내용들을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더 네. 많이 말씀드릴 건 없고, 네. 일단은 요 기사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에서 일단 배터리 국가안보 산업으로 재평가, LG 엔솔이나 삼성 SDI 역할을 키운다라는 일단 기사 내용이었고요. 네.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인공지능 데이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군사용 드론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국가의 안보랑 지금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중국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것들을 가장 먼저 채택을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지 않을까. 네.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27일까지 다 매각을 할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든 4조 5천억으로 이제 GM이랑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던 거를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체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혼자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또 키우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이 기사 내용 가지고 왔고요. 네. 네. 뭐 시장이 저희가 뭐 2차 전지 들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오늘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뭐 가격이 빠지면은 뭐 내가 원하는 가격 수준 정해 놓으시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뭐 분할로 매수해 가시면은 또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은 피지컬 AI. 네. 오늘 다음은, 또 예. 인베스터데이 현대차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 온라인 생중계로 일단은 진행이 될 예정인데 네. 일단 어제 이제 IBK에서 일단은 장문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오. 예. 그래서 뭐 전부 다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라서 다 네. 읽어보진 못했는데 일단은 제 또 친구 네. 제미나이와 함께 제미나이에게 좀 정리를 해달라라고 네. 하니까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레포트 결론은 휴머노이드 산업은 기술 시연을 넘어서 중국이 하고 있는 게 지금 기술 시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넘어서 양산 그리고 현장 투입 그다음에 ROI 검증 이런 것들에 이제 진입을 했고 이제 당장은 이제 완성체보다는 액추에이터나 이제 로봇손 그다음에 비중국산 공급망이 투자에서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총 결론입니다. 일단 액추에이터부터 살펴보면은 액추에이터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우리도 뭐 관절이 되게 많고 손가락 관절도 되게 많지만 그만큼 이제 관절이 중요해야 얘네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나 이런 것들이 넓어지니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로봇손에 대해서 저희 손가락도 움직여 보시면 관절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렇죠? 별의별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은 물건도 집을 수가 있고 조금 더 세심한 작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현대차에서 일을 해봤지만 작은 그걸 잡아가지고 딱 꽂는 일들 네.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로봇선이 너무 투박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약한 뭐 쉽게 부러질 수 있는 물건을 만약에 잡는다고 치면 그만큼 힘 조절도 가능해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되게 세밀한 작업들이 이루어지니까 로봇 손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뭐 뛰고 점프하고 뭐 넘어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런 세심한 작업 결국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가장 일단은 먼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로봇 손이 이제 전체 로봇 안에서 이제 전체 비용이 일단은 뭐 빌 오브 머티리얼즈인데 전체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청구서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또 차지하다 보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다를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배터리가 나옵니다. 네. 로봇도 이제 뭐 전기 코드를 꽂고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네. 결국에 배터리를 탑재를 하겠죠. 근데 배터리 셀 수요는 솔직히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용량이 되게 크진 않아요. EV처럼 아니면 ESS처럼 대규모 용량은 아니지만 작은 용량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소형 그리고 조금 움직임이나 운동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뭐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뭐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았다 하면은 출력이 확 늘어날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로봇도 이제 어떤 힘을 쓰거나 그럴 때 이제 고출력이 필요하니까는 소형이어야 되고 고출력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BMS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 관리 열 폭주가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동 교체될 수도 있고 아니면 로봇이 직접 이렇게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거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미국과 이제 중국의 시장 분화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중국은 저가를 양산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중국산을 배제하고 현지 생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미국 휴머노이드 공급망에 이제 편입되는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이 전체 레포트에서는 일단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HL 만도 이렇게 일단은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액추에이터 하면 로보티즈도 많이 언급되던데 맞습니다. 로보티즈는 어떻게 보세요? 로보티즈도 좋죠.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고 있는 애들이 또 로보티즈다 네. 보니까 로보티즈도 한번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뭐 어제는 뭐 IBK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JP모건에서도 지금 한국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또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네. 이것도 분량이 되게 길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은 최대한 압축을 한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은 붉은색으로 제가 볼드 해놓은 것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현장 투입이 늘어날수록 작업 성능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다른 공장으로 이제 재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로봇 설비 투자에 대한 매몰 위험이 상당히 낮을 거다. 뭐 망할 일이 거의 없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 우선 개화 후에 이제 소비자 시장으로 확장이 될 텐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 원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안정성 문제 뭐 갑자기 뭐 발차기를 한다던가 펀치를 날리다던가 뭐 그런 문제가 네. 있을 수도 있고 배터리 화재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안정성 문제를 초기에 솔직히 지분 의사가 이제 가장 명확한 이제 뭐 현대차나 이런 뭐 생산 라인에 먼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검증을 거치고 나서 이제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시장이 확장될 수가 있다.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제조업 구인난이 되게 심합니다. 이쪽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일하는 이제 뭐 제조업이 뭐 꼭 몸만 쓰는 건 아니지만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되게 낮다 보니까 서비스업이 좀 발달을 해 있잖아요, 네. 미국이. 그래서 제조업 구인난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미국에서도 수요가 되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이제 스케일업 3대 병목과 현대모터스 그룹의 경쟁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일단 경쟁 우위만 이제 빨간색 박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3대 병목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이제 데이터, 로봇의 뇌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고, 그다음에 손, 그다음에 부품 공급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부터 보시면은 일단은 RMAC 올해 여름에 이제 또 계속 예정이 RMAC를 통해서 이제 독점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 많은 현대차에서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모든 공정에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빠르게 수집을 할 수가 네. 있으니까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교함입니다. 이제 초기에는 이제 머신 텐딩 그러니까 뭐 단순 그리퍼 뭐 이런 것들에 뭐 시간이 좀 들이겠지만은 추후에는 조금 더 정교한 부분까지 갈 수가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부품 공급망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양산 역량이 그리고 이제 기본 EV 부품 공급망을 이제 100%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메리트지 않나로 네. 꼽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어제였나 그제였나 제가 이제 현대 글로비스가 8월 17일 날에 이제 그 보선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추가로 증자된 거를 이제 인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이제 역산을 해보니까는 한화로 약 이제 45조 원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번 JP 모건에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가치를 약 570억 달러 정도 약 16% 상향을 했습니다. 네. 뭐 한화 이제 원달러 환율 1,400원 기준으로 이제 뭐 조정을 하면은 약 80조 원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조금 세게 잘 이야기를 했다 네.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피지컬 AI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원전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지금 원전이 날아 올랐죠. 네. 지금은 에너빌리티가 에너빌리티가 지금은 약 1% 정도 지금 올라가 있고 한전이 지금 5%, 우진이 4.9%, 뭐 현대건설도 1.7%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게 오늘 여기 시장이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이제 주요 일정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제 우리 한국 보고 지분을 좀 인수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작사 관련해서 후속 발표가 나중에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때도 저희가 이야기 드렸던 게 뭐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뒤에 이제 산업부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야기를 했지만 솔직히 뭐 아닐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는 없으니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조금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다음에 9월 중에 이제 대미 투자 1호 발표가 예정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월에서 10월에는 이제 12차 전기본 신규 원전 공론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10월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12차 정기본 정부안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4분기 중에는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원전 이제 계속 운전 허용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이제 늘리는 네. 거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에는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돼 있는 전력망 구축 계획, 뭐 원전이나 송배전 이런 것들이 같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국내 전력 수요도 일단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급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원전 공급망을 재건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나 미국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에 전부 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원전도 한번은 다시 또 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도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또 내걸면서 원전 확대 엄청 적극적인 모습이네요. 네, 적극적인데 웨스팅하우스가 뭐 설계나 이런 능력은 네. 되게 좋지만은 네. 시공 능력이 없으니까 아, 시공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한테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나라랑도 이제 앞에서 직접재산권 관련돼 있는 문제가 좀 있었고, 뭐 합의도 솔직히 조금은 뭐 미국이 좀 많이 유리한 쪽으로 좀 갔기 때문에 조금 뭐 엎어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지만은 뭐 당장 급하면 뭐 급한 쪽이 조금 더 양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한번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또 어제 저녁에 나왔던 네. 기사인데, 정부랑 이제 한전이 미국 원전 건설 돕고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것도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은 검토라고까지만 이야기가 나온 거라서 확보나 뭐 인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라서 일단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신문 밑에 이제 보시면 대미 투자 2천억 달러 중에 일부 투입하는 방안도 나오고, 원전 업계에서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근데 산업부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일단 정리한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종합 원자력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제한한 것으로 네. 전해졌다. 뭐 산업통상부와 함께 미국 원전 수출을 타진 중인 한국전력은 최근 이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자는 미국 측 제안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일부 지분을 취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혹시나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제 앞에서 있었던 이제 지식재산권 분쟁을 조금 해소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대형 이제 원전 시장에 이제 쉽게 진출을 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는 하지만 산업부에서는 일단은 부인을 하고 있다. 요거는 한번 체크를, 일단 확실한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기사화됐지만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라서 이 정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오늘 있을 전기본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네. 뭐 앞서 이제 계속 강조드린 내용입니다. 계속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향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전력 수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예,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가장 빠르게 일단 대체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이지만은 태양광이 빠르게 대체는 될 수 있지만은 면적이 넓어야 되는 또 문제가 또 생길 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원전을 이제 10년 운용하는 거에서 20년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지 않을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다음 페이지. 데이터 센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네. 에너지원이 원자력인 거예요. 그럼. 일단 원전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으로 우리가 뭐 똑같은 네. 뭐 100이라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원전을 건설했을 때의 부지, 그다음에 100을 만들기 위한 태양광 패널을 깔았을 때의 부지 차이가 되게 클 거거든요. 예, 그런 연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네.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도 되게 높고, 그다음에 원전이 이제 에너지 효율성도 좋은 예, 에너지 원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또 신문 기사 내용 하나 또 같이 가지고 왔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반영 때는
2040년 전력 수요가 27기가와트 늘어난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 네. 그러면 원전 19기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이 지금 필요한 상태라서 네. 나중에는 전력난이 또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구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동 주기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 그 다음에 또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시간적인 갭을 좀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차 정기본 최종 이제 발표할 경우에는 신규 원전 확대나 이제 노원전 연장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노원전에 대한 이제 뭐 수리나 그런 것들 관련돼 있는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는 10월까지 정기본 정부안을 마련할 것으로 계획 중이라서 8월 말에서 9월 중에는 원전 섹터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겠다. 앞에 다른 섹터들은 다 많이 올라왔지만 원전 섹터는 밑에서 많이 못 올라왔던 부분들이 조금 네. 있거든요.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원전 혼자 좀 소외가 됐었고, 뭐 그거는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이제 유가 상승이 좀 기인하긴 했지만 일단은 원전이 조금 많이 소외되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더 뭐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9월 대미 투자 1호 발표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같이 원전이랑 엮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유력한 게 미국 텍사스 지역의 이제 LNG 네. 복합 화력 발전 프로젝트인데 일단 원전 단독 프로젝트로 발표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섞어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원전이나 이제 SMR 협력 로드맵이 조금 제시되거나 후속 사업으로 좀 예고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또 필요한 게 지금 에너지가 좀 필요한 상태다 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제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중심으로 이제 대규모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이제 한국의 제작이나 건설 능력이 지금 필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맨 아래 보시면 웨스팅하우스나 이제 브룩필드, 카메코와 이제 미국 정부가 최소 8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원자로 건설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대미 투자 1호 발표를 앞두고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제안설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뭐 우리나라랑 좀 협력한 의사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추정을 해볼 수가 네.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총 한 5가지 정도 들고 온 것 같은데 4가지 들고 왔네요. 네. 4가지 들고 왔는데 일단 애증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저도 예전에 정말 뭐 원전 그다음에 SMR 관련해서 초기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일단은 저는 이제 에너지 재개발이라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었거든요. 미국의 이제 노후화된 원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네. 이르렀어요. 우리 이제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장 이제 노후화된 거를 빠르게 바꾼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게 재개발, 뭐 재건축 이쪽이다 보니까 뭐 에너지 재개발이라고 저는 조금 설명을 드렸었고, 한편에서는 이제 에너지 뭐 르네상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노후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많이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신규 원전 건설 그다음에 SMR에 대한 이제 기술력 같은 것들을 갖고 우리나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챙겨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원전 밸류체인의 핵심이긴 합니다. 주기기 제작사로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이 외에도 이제 가스 터빈이나 이제 발전기들을 같이 제작을 합니다. 네. 일단 대형 원전에서는 국내 신한울 3호기, 4호기, 그다음에 체코 두코바니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중동 신규 원전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추진하는 이제 AP1000 원전 프로젝트의 주기기 공급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미국 텍사스의 이제 LNG 복합 화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거기 안에 들어간 이제 가스 터빈도 한번 볼 수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한전 기술 가지고 왔습니다. 한전이 아니고 한전 기술을 가지고 왔는데, 한전도 좋긴 하지만은 이제 설계단에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이제 뭐 수주가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게 설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한전 기술을 가지고 왔고, 또한 원전의 설계랑 엔지니어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APR 1400 등 이제 한국형 원전의 종합 설계 및 원자로 개통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신규 원전이 건설될 때 설계 수주가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이제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네. 한전 기술은 원전을 설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은 원전을 우리가 만들더라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건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현대건설을 일단 필두로 가져왔고, 이외에도 뭐 GS건설이라든지 뭐 DLENC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이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대건설을 가지고 왔고, 대형 원전이나 SMR 중심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의 원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BHI입니다. 뭐 이 종목을 아시는 분은 정말 좋아하시는 분은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되게 알짜배기 회사다 보니까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 핵심 사업은 일단 배열 회수 보일러입니다. 조금 이게 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약간 콘덴싱 보일러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뭐 가스 터빈, 가스의 복합 발전을 하든 이제 화력 발전을 하든 결국에는 뭐 물을 끓여가지고 끓여야죠. 열기로 끓여서 수증기로 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열이 남아 있게 되는데 그 열을 이제 배열 회수 보일러로 이제 들고 와서 거기서 한 번 더 돌립니다. 네. 한 번 더 전기를 만들어요. 예. 그런 거를 하고 있는 회사라서 일단은 BHI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전 쪽에서는 원전 이제 보조기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약 5% 정도 차지하지만 이 정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BHI 같은 경우에는 LNG든 이제 원전이든 어느 쪽에서든 일단 전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BHI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준비한 거는 이 정도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전이 어제도 네. 그렇고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네. 지금 그러면 진입해도 괜찮다고 보세요? 이거 지금 진입이야? 네. 잠시만요. 근데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고 네. 한전 기술도 지금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일단은 지지 저항선으로 잡히는 가격이 네. 오늘 제외하고는 한 106,500원 선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저항선 걸리는 선이 118,000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격 부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뭐 조금 위로 안착을 해서 만약에 지지선을 다시 118,500원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선에서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은 뭐 기다렸다 좀 빠지면은 혹시라도 빠지면 이제 밑에서 이제 10만 원 초반대, 네. 10만 원 중반대, 뭐 106,500원이든 107,000원이든 8,000원이든 뭐 11만 원 언더에서 잡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의 빌은요? 두에빌은 잠시만요. 두에빌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이 빠르게 못 올라왔었잖아요. 네. 워낙 앞에서도 퍼포먼스가 별로 안 좋았었고, 그래서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저항선에 다 걸려요. 보면. 네. 그래서 앞에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 본전 이걸 네. 팔아서 난 그냥 반도체 사야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그 밑에서 샀던 사람들은 조금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가격 부분이고, 앞에서도 지금 83,000원 선, 83,400원 선에서 한번 저항이 나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오늘도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일단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좀 강하게 뚫고 올려서 어쨌든 위로는 지금 87,000원 위로 좀 안착을 해야 다음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진입하기는 좀 봐야 된다라는 네. 거죠? 네. 그냥 천천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오히려 나중에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네. 뭐 다시 지지선 만들어지는 거 보고 사는 게 저는 더 낫거든요. 제가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들어가서 만약에 뭐 손절 라인으로 한 5%에서 7% 잡으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지금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전문가님이 브리핑 하시는 동안 제가 계속 그 HTS를 봤는데 삼성전자가 아까
투톱이 약간 2%대까지 올랐다가 네. 지금 다시 조금 빠지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1%대 나란히 오르고 있네요. 지수도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9시 반, 10시 네. 반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네, 보통은 이제 9시 반에서 보통 추세를 돌렸는데 오늘은 뭐 9시 반 정도까지 네. 원 한 방향으로 이제 빼기나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짙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 6시에 일단 엔비디아 실적 네. 발표도 있을 거고 오늘 저녁 9시 반에 일단 그 미국의 PC 7월 달 PC 물가 지수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관망이 조금 짙은 하루이지 않을까. 그래도 플러스 만들어주면 땡큐죠, 항상.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이어서 네. 오늘장 한마디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장은 네.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는 일단은 끝났다. 예, 주주 환원 기대 끝났고 이전에는 기업 본질로 다시 좀 되돌아가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전부 다 마무리가 된 상태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적 가지고는 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부재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일정들 그런 것들 한번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매월 1일 그다음에 뭐 11일, 21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출 데이터들 계속 발표가 되니까 거기에서 가장 지금 계속 돋보이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이런 것들이다 보니 만약에 시장이 조금 빠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경기 방어 성격으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식품,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도 지금 많이 올라서 신고가 부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챙겨 보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잘 누리실 수 있으니까 골든 포커스와 함께 뭐 일정들 잘 체크하시고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은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일단은 저는 강하다고 일단 판단은 하지만 네. 거래대금이 조금 더 많이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긴 한데 거래대금만 살아나면은 그만큼 이제 뭐 위에 매물대를 잡아먹고 올릴 수 있는 힘도 더 강해지니까 그러면 지수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며 오늘은 자 그냥 빨간불 켜고 오늘은 네. 장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네. 역시나 일단 가장 봐야 될 거는 네. 엔비디아 실적일 테고 또 그렇죠. 뭐 봐야 될 게 있을까요? PC도 엔비디아 그렇고. 엔비디아 실적 있을 거고 오늘 일단 국내에서 일단 이어지는 이제 현대차 네, CEO 인베스터 데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제 12차 정기본도 있을 거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큰 흐름은 일단은 반도체가 일단은 잡고 갈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근데 반도체가 뭐 오늘처럼 이렇게 쉬는 날에는 다른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네네.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가는 날이면은 다른 것들은 좀 재미가 없을 거고 뭐 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쉬는 날이면은 다른 데서 또 재미를 볼 수 있는 날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냥 요 정도만 해도 시장 커버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네. 내일 또 말씀해 주실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내일 네. 좀 물을 자주 드셔야겠어요. 네 근데 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찍히면서 먹으니까는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닙니다. 네. 내일은 또 네. 민서 아나운서님께서 네. 열심히 이제 재롱잔치를 펼쳐주시면서 전문가님이 물 드실 시간 확보해 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내일은 다른 촬영 일정으로 부재할 텐데 대신 저희 동기 오후에 진행하고 있는 김민서 아나운서가 출연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김하나의 경제연구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전에 티셔츠 한번 또 보여주시죠. 네, 받고 싶으시면 꼭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거 천도 좋고 네. 짱짱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